다듬어 가지고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다.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루어 중에서 또 이런 지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일반 지그라기보다는 버티칼 지그, 또 버티칼 지그 중에서도 롱 지그에 관한 얘기를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지깅이란 말은 지그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지그라는 루어를 사용하는 낚시 방법이 다 지깅이죠. 그 중에서 버티칼 지깅이란 말이 있어요. 수직 지깅이네요. 우리말로 하면. 수직 지깅, 이 버티칼 지깅이 정착된 거는 역사가 깊지가 않아요. 이 우리가 하는 이런 현대식 지깅에서는. 근데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면, 원조라기보다는, 원조란 말을 쓰기도 애매한 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부들이 납에다 색칠을 해서 가라앉혀서 고기 잡은 예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원조 논란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하는 이런 현대식 지깅, 릴과 낚싯대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역시 북유럽이나 북미 그 대구 낚시 방법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저서성 어류 대구 같은 어종을 낚는데 지그를 주로 사용하는 거고, 스웨덴 아부의 루어 중에서 이렇게 숫덩어리 같은 400g짜리 넘는 그런 지그가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이아몬드 지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유일할 제일 무거운 지그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그 어부들이 하는 방법이랑 비슷하게 우리들도 지깅을 했는데 이제 스케일은 많이 작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롱지그 아니면 롱지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지그를 사용하는 지깅이 나타난 거는 1990년대 중반 이후예요.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 전엔 어땠느냐? 80년대까지 90년대 초반까지의 지깅 그러면 바다 낚시를 배를 타고 나가서 다랑어를 잡는다, 부시리를 잡는다 할 때 사용하는 지깅, 지그. 그때 일단 채비는 릴에 한 4호줄, 5호줄 정도 나일론 라인 감고요. 끝에 한 요만큼 그 원줄의 2배, 3배 정도 되는 굵기의 쇼크 리더를 단 다음에 지그를 연결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용한 지그라고 그러면 가장 무거워도 50g, 60g 정도였고 요런 거였어요. 멸치만한. 미국 루어젠슨의 크리플드 헤링이라는 거, 저도 이거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까지 쓰던 사용해서 남는 게 요런 것 뿐이네요. 요런 지그였습니다. 진짜 이거 2온스짜리예요. 60g이죠. 공략 수심 아무리 깊어도 50m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배에서 낚싯대는 9피트 정도 긴 낚싯대. 제대로 된 루어대도 특히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일본의 유명한 그 당시에 프로 낚시꾼들 갯바위대를 5호대를 개조를 해서 9피트, 10피트 정도 되는 루어대를 만들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고요. 그래서 휙 지그를 캐스팅을 한 다음에 가라앉힙니다. 한 30m 캐스팅을 하고 50m 가라앉히면 낚싯줄이 벌써 근 80m 이상 나가잖아요. 그리고 액션을 있는 힘을 내서 낚싯대를 롱 저킹, 이렇게 베벨 저킹 이런 걸 합니다. 수심은 더 깊은 데를 못 노리느냐? 지그는 가라앉힐 수는 있는데요. 더 깊은데 아니면 더 멀리 캐스팅을 해서 100m 이상 루어가 떨어져 있다. 여기서 내가 아무리 액션을 크게 줘도 수중에 가라앉아 있는 지그가 움직여야 말이죠. 원줄이 나일론이다 보니까.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90년대 중반쯤 와가지고 확 급변을 합니다. P라인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공략 수심 2배 이상 늘어나고
지그 크기도 커져요. 또 깊은 데를 노리다 보니까 지그가 무거워야 빨리 가라앉잖아요.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400g짜리 그런 큰 지그가 필요한데 이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용했던 미제 크리플드 헤링 요게 10온스짜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지금은 안 갖고 있어요. 한 요 정도 됐어요. 길이가. 그거 유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깅의 본고장이 북미 지역이라는 이거나 무슨 그런 데에서 일본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P라인 자체가 일본에서 낚싯줄화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스타들이 유행을 선도하는 게 이제 일본의 유명 낚시인들 크리플드 헤링을 이용을 해서 깊은 수심에서 지깅으로 큰 물고기를 잡는다. 하와이로 낚시들을 가고 막 그랬습니다. 하와이는 부실이랑 잿방어가 막 30-40kg, 50kg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있냐? 어부들이 안 잡아서 그런 거거든요. 어부들이 왜 안 잡느냐? 못 먹어요. 하와이의 부실이, 하와이의 잿방어는 몸 안에 시가테라 독이 축적되어 있어서 어부들이 잡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해외 원정 가는 사람들은 지참을 할 수 있는 지그가 크리플드 헤링 10온스짜리밖에 없었어요. 지깅이 급변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요런 지그로 캐스팅을 해서 나일론 라인으로 일했는데 그 다음에 1년 만에 루어 크기가 달라집니다. 뭐 지깅만이 아니에요. P라인 등장하면서 캐스팅, GT 낚시에도 100g짜리 루어, 너 왜 이렇게 커? 100g이 넘는 루어가 세상에 있었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90년대에. 그러다가 95년, 1년 만에 150g짜리 캐스팅 포퍼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데 이제 그 당시에 사용했던 150g을 캐스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낚싯대도 나오고 튼튼한 릴도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예요. 95년 전으로 해서. 지그도 그런 투박한 크리플드 헤링을 사용을 하면 가라앉기는 하는데 이게 액션 주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투박해서. 수류 저항이 세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일본의 피셔맨사에서 스즈키 후미오 씨의 더 피셔맨 거기에서 크레이지 롱 지그라는 본격적인 버티칼 지깅용 지그가 나옵니다. 10온스짜리까지 나와요. 320g짜리. 물론 그게 더 무거운 것도 나왔지만은 그때 그게 지그 본격적인 현대식 지그의 무거운 지그는 최초였습니다. 근데 그 지그가 사용하기 편한 이유가 크리플 헤링하고 다르게 수리 저항을 받지 않게 헤드가 아주 가늘고 각이 져 있어요.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몰려 있고 좌우 비대칭이라 물 수중에 빨리 내려가고 액션하기 아주 수리 저항이 적어서 편하고 또 수중에서 잘 움직였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에서 부시리 지깅 붐이 일어납니다. 가장 주목받던 필드가 일본 남부의 그 큐슈의 북부, 대마도 스시마 섬과 그 사이, 일본 사람들 현해탄이라 부르는 그 자리요. 거기가 부시리 낚시의 어장이거니와 또 유어선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서부터 부시리 지깅이 유행이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까 크레이지 롱 지그가 나온 게 1998년이에요. 그게 일본에서 유일하게 잘 만든 유명 브랜드에서 만든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지그 중에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지그니까 그 지그를 사용하는 낚시인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그 큐슈의 현지 일반 낚시인인 키라라는 분이 있었어요. 키라가 성이에요. 그 한문으로 쓰면은 길양인데 이걸 일본에서는 키라라고 발음을 해요.
그분이 부시리 낚시를 크레이지 롱지그를 사용을 하면서 이게 좀 더 어땠으면 좋겠다 그랬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 금속 줄로 그 크레이지 롱지그를 갈아서 더 가늘게 만들어서 더 부시리 조과를 올렸답니다. 훨씬 좋은 조과를. 그렇게 가늘게 하고 더 수리조항을 적고 했더니 부시리 입질이 집중이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착안을 해서 자기 이름을 붙인 키라라는 이름을 붙인 지그를 만드는데, 그 영어로 이제 킬러거든요. 킬러 지그거든요. 킬러 지그를 아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시리 지깅 하시는 분들. 영어로 킬러, 뭐 살인자라는 킬러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그 킬러 발음이 안 돼서 그걸 읽으면 키라거든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이름을 이용을 해서 킬러란 지그라는 그 상표명을 만든 거죠. 상품화해서 성공을 합니다. 이게 2003년도예요. 킬러 1. 자세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 일본 후쿠오카에 가면 국제선 공항 후문에서 가까운 위치에 블루워터 하우스라는 큰 낚시점이 있습니다. 1층은 배스낚시 전문점인 하니스포트라는 데고, 2층은 바다루어 낚시 전문점인 블루워터 하우스인데, 거기에서 만든 MC 워크, 그러니까 메두사 커스텀 워크라는 자체 브랜드가 있어요. 그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킬러 지그가 처음 소개가 됐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킬러 지그는 저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길쭉한 롱 지그의 원조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만 다 남주고 지금 남아있는 건 요게 다예요. 킬러 1,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형태고요. 킬러 2, 킬러 3, 킬러 4가 나왔는데, 이 킬러 4가 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도 이건 자주 사용을 했어요. 이 킬러 1 형태보다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건 제가 아직도 안 쓰고 갖고 있는 게, MC웍스의 사장, 그러니까 블루워터 하우스의 이제 사장님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한데, 킬러 지그가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기념 모델을 만든 적이 있어요. 이게 일본 그 무슨 쪼꼬볼 무슨 상표에 나와 있는 색깔이에요. 그 모양대로 이렇게 뭐 재미삼아 만든 거를 하나 줬는데, 이제 보관이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해지고 그랬습니다만, 마침 여기 사진이 이분이 첫 개발자인 키라 씨예요. 5도 열도 앞에서 부시리 18.5kg를 낚았다. 그래서 이 킬러, 자신이 개발한 킬러 지구로 낚았다. 그래서 이제 상품화 됐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실은 비화가 있습니다. 이 킬러 지그를 개인적으로 만든 게 맞는데, 실은 이분도 그 훨씬 전에 나온 피셔맨의 크레이지 롱 지그라는 지그가 있었어요. 이게 일본서 나온 지그, 메탈 지그 제품 중에서 이렇게 10온스 넘어가는 300g 넘어가는 최초의 모델이 이 피셔맨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모델들을 사용을 하다가 아마 직접 이거를 더 그 줄로 다듬어 가지고 가늘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정설입니다. 결국은 피셔맨의 지그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킬러 지그도 만들어진 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부시리 지깅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롱지그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장르화가 됐죠. 지깅에서도 액션법도 막 발달이 되고, 지그가 액션을 하면 옆으로 슬라이드를 한다는 등 무슨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진짜 옆으로 슬라이드를 하느냐에 얕은 데서 20m, 30m권에서는 슬라이드 하는 거가 확실한데, 그 이상 깊어지면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해요. 그게 진실인데 그건 다른 얘기고요.
롱지그 시대가 한참 지나오다가 요즘은 여러분 뭐 또 그런 스피닝 릴을 이용을 해서 하는 이 정통 지깅 이외에도 베이트릴을 이용한 뭐 쇼트 저킹도 있고 슬로우 지깅이란 것도 있고 뭐 로우 리스폰스 지깅, 그래서 계속 유행이 새롭게 개발이 됩니다. 뭐 슬로우 지그, 그렇게 넓적한 지그들도 있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